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야, 이거 적발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차를 바꿀 거야. 보험 범죄는 보험 범죄자들이 저희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보험 범죄가 계속 진화를 합니다. 가령 이제 절도나 뭐 어떤 뭐 강도다, 살인이다 뭐 그랬을 때는 이게 변화되는 수법 변화가 없는데 보험 범죄는 어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바뀝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안녕하세요. 탐정 시청자 여러분, MC 유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출연한 영원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정보들을 가득가득 가져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모시기 나와 어려웠어요. 계십니다. 네, 모시기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어려웠어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험범죄 문제를 연구로 하고 계시는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협회 박철현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보험범죄 교육기관 겸 찾아가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박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가는 네, 정말 모시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소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약 1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보험범죄 수사 현장에 몸을 담고 계셨고요.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인 A회사에서 보험범죄 조사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 책 제목이요. 장기보험 그리고 알아야 적발할 수 있다라는 책인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력만 보더라도 보험범죄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교수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 보험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2003년경에 네. 수사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보험조사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보험 범죄를 조사한다기보다는 교통사고에서 과실관계를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목적으로 교통조사관 출신들을 사실은 이쪽 분야에 투입이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험범죄 조사원으로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네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례를 수집하고 메모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제가 수사관이나 보험조사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험범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해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탐정의 어떻게 보험 탐정의 거의 초기 멤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 탐정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탐정협회에 가셔가지고요. 현재는 이제 탐정의 일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수사기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수사과, 교통과, 그다음에 경남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 쪽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보험사의 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하시는 지금 연구 섹터나 조사 내용이 네, 전문 탐정 영역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론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실전과 실무를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실제로 탐정 역할을 할 수 있게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초보 탐정분들, 전문 분야를 갖지 못한 탐정분들께 연락도 받으시나요? 제가 연락처를 많많이 남기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연락을 못해요. 네. 이 탐정이라는 것은 2시간, 3시간, 4시간만 공부해서 될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재밌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이제 끝나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데 그 뒤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그 정도로 좀 어려워하는구나.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혹시 후배를 직접 양성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후배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한 6년 3개월 동안 보험범죄조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 내에 각 보험사의 조사 총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이러고 나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6년 3개월 동안 회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 능력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네. 강의도 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 뜻을 따라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를 있는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맞아요. 좀 그게 제가 유감으로 있어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년이 되고 해서 젊은 피로 강사를 대처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그 대상 기관에서 자기들도 다 찾아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교육하고 강의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저를 또 맞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저야 고맙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갖지 못한 탐정분들은 소장님께 연락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교수님은 지금 전에 이제 경찰 수사관 하셨잖아요. 네. 전문 수사관 하시다가 갑자기 민간 SIU로 넘어오셔갖고 이제 SIU 활동을 20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험범죄 전문 탐정하고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하고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한쪽은 전에 하셨던 건 사법권이 있고 체포권도 있고 압수수색권도 있는 사람이고 지금 완전 민간인형 돼서 진짜 난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차이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차이점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보험 탐정은 말 그대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네네.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부터 해서 네. 조사하고 인지. 분석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말 그대로 자기 혼자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사관은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보험사에서 조사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계좌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관들도 요즘 들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보험 범죄자들이 출석을 거부해요. 또 그리고 출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막지를 못합니다. 또 그리고 보험범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나 보험조사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청문감사관실이라든지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수사나 조사를 이렇게 이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관들뿐만 아니고 보험조사원들마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도 공적 영역의 수사를 보완해주는 민간 영역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 전문 조사 탐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교수님 같이 이제 보험 전문 탐정들이 역으로 증거 많이 채집해서 도와주면 이게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서 나타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험 조사를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험 탐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론, 법, 그다음에 사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보험 범죄는 보험 범죄자들이 저희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 범죄가 계속 진화를 합니다. 가령 이제 절도나 뭐 어떤 뭐 강도다, 살인이다 뭐 그랬을 때는 이게 변화돼 수법 변화가 없는데 보험 범죄는 어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수법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수법이 왜 진화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요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험 범죄의 가장 최신 기법이 뭐냐면 구글이라든지 뭐 다음 카페라든지 이쪽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나서 어떤 이제 수법을 가지고 보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령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범죄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야 이거 적발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차를 바꿀 거야. 뭐 렌터카를 가지고 사고를 냈다면 이번에는 공유차 가지고 사고를 낼 거야. 또 공유차가 적발이 되면 너 차 있으면 차를 가져와라. 그 차를 이용하자. 그러면 차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네 차 수리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고 내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3개 정도 가입을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를 단계를 보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험 조사하는 사람이나 보험 탐정들이 정확히 맥을 짚어서 이래서 보험 범죄입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더 늦잖아요. 현장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증을 못하는 거죠. 요새 TV나
TV나 뭐 SNS 같은 걸 봐도 보험 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곡에서 남편을 밀었던 네. 이은혜 네. 사건이나 뭐 네. 되게 유명한 엄녀인 사건도 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교통사고들 이런 것들도 보험 범죄였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특이한 보험 범죄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즘 이제 주로 발생하는 사고가 렌터카보다는 공유차.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유차가 뭐냐면 렌터카도 공유차 중에 한 종류지만 공유차가 이제 소카라든가 그린카, 트루카 이제 그게 대표적인 공유차인데 이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일단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렌터카를 빌려서 사고를 낸다 그러면 내가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금이란 걸 내야 됩니다. 네. 그게 면책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수님이나 MC님께서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네. 근데 제주도에 놀러 가서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앞에 차량을 접촉을 했습니다. 앞에 차량을 보니까 4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렌터카라는 것은 원래 자동차 대여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가운데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개인 한 명당 면책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차에 만약에 4명이 탔다. 이 사람들을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최대 250만 원, 4명이 탔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000만 원. 면책금을 내야 됩니다. 네. 누구한테? 렌터카 운영자한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차량을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차 고치는데도 면책금 최대 250만 원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렌터카 네, 운영자한테. 네. 이렇게 렌터카를 이용해서 사고를 내게 되면 이런 면책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차는 그게 아니에요. 공유차는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차피 사고를 낼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런 면책금을 렌터카 업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유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유차도 또 문제가 뭐냐면 소카가 가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앞뒤 영상이 있고 사고가 나면 GPS 기록이라는 그걸 다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저렇게 자료를 잘 제공하는 소카보다는 그린카를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의 생각을 또 그 사람들은 또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소카가 저런 영상이라든지 그걸 다 주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 칩 리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은 칩을 빼서 사고 당시 영상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린카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냥 그린카는 이런 블랙박스 칩이 지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해를 해서 그걸 빼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보험범죄자 입장에서는 영상 당시를 칩을 빼서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소카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택하고 있죠. 그 회사별로 서비스나 이게 제공하는 틀리니까 다 그렇죠. 이거 뭐를 맞춰서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고가 나면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디로 얘네들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됐냐? 이제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합니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가 우리가 예약을 하면 예약자한테 어떤 게 날라와요? 뭐 지금 오고 있다고. 그 차 번호, 어떤 차가 간다. 그러면 어떤 차가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차 번호를 이미 공범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이제 가해 차량이죠. 이제 이런 공유차를 빌려서 그러면 어떤 차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나타나면 그냥 갖다 뒤로 받는 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수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난 수법을 보면 이제 카카오 택시도 또 넘어서는 게 그 노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 그런 이제 탑차.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영업용 차량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보험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차에 3명, 4명씩 타고 다니면서 또 사고를 냅니다. 탑차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적발해갖고 경찰에 뭐 넘기시든 뭐 고발 조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잡아놓어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제 수사기관의 요인은 뭐냐면 보험 전문 수사관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서울청 강의하면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했냐면 보험 범죄에서 보험을 좀 제발 뺍시다. 사람들은 일단 보험 범죄 안에 우리 현 지금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 자해, 뭐 이런 폭력 행위들, 범죄 단체, 뭐 사문서 위조 막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게 보험이란 글씨가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험이 들어가면 해먹을 수 있는 거지. 수사도 좀 미진할 뿐더러 나중에 처벌도 야 이건 경제사범이야 해갖고 처벌도 미약하고 사람들이 이러죠.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맞아요.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범죄에서 보험을 좀 빼고 생각합시다.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범죄로. 네.